이번 시간에는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거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뭐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라는 걸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자, 속성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값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메소드는 그 객체한테 특정한 일을 시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jQuery를 이용을 하면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어느 태그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특정한 객체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정 부분을 특정 태그를 선택을 했다면 그 태그에다가 명령을 내렸죠. html이라고 해주게 되면 우리가 그 태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서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자, 이제 이 HTML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종 태그들이 사실은 일종의 객체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jQuery에서는 간단하게 이 돔에 접근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돔이라는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기존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풋 태그가 존재를 하죠. 자, 이렇게 인풋 태그가 존재를 할 때 실제로는 자, 우리가 전체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안에 body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body라는 부분 안에 또 인풋 태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계층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윈도우, 요 브라우저 윈도우, 그리고 요 문서 도큐먼트, 그 다음에 특정한 폼, 그리고 버튼, 이런 형태로 내려와서 접근이 되게 되겠죠. 제가 여기에 폼을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윈도우 창, 브라우저, 그 밑에 있는 문서, 우리가 HTML 문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폼, 그 안에 있는 버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모 밑에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 밑에 도큐먼트, 밑에 폼 떨어오네요. 밑에 버튼.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제 아까 그 부분에 있는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게 아니죠. 자, 폼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여기다가 사실 여러분께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F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폼 부분은 F1이 되겠죠. 버튼 부분은 I1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밸류 속성을 다른 걸로 변경을 시켜라. 자, 이게 돔에 대한 접근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AA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jQuery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접근 안 하죠. 쉽게 접근하죠. 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원하는 형태로 네가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 클래스라든지 ID 값이라든지 혹은 그냥 이렇게 태그 형태를 명시를 함으로써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그거를 다 외워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그런 폼마다 혹은 이런 input 태그마다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jQuery에서는 태그 이름을 명시를 한다든지 혹은 클래스 이름을 명시를 한다든지 ID 이름을 명시를 해서 쉽게 해당되는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값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메소드를 통해서. 자, 동일한 동작이 이루어져요. 자, 동일하게 동작이 이루어지죠.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jQuery를 사용하면서 편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돔이라는 구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윈도우 점, 뭐, 도큐멘트 점, 이런 형태로 내려가서 구성이 되는 게 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jQuery는 이렇게 CSS 접근자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HTML의 특정 구조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어디든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jQuery에서 좀 더 고급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기에 p 태그를 제가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모든 p 태그에 대해서 내용을 AAA로 변경을 시켜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다 AAA로 변경이 돼요. 자, 하지만 저는 특정한 부분만 접근을 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4개를 다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거만 변경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 이제까지 클래스를 지정을 한다든지 아이디를 지정을 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새로운 그런 방식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자, 변수를 하나 만드세요. 변수를 하나 만드시는데 자, 뭐 제가 이건 테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p 태그로 접근할 수 있는 p 태그들은 모두 테스트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넣어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요 p 태그의 동구조들의 집합이 다 요 테스트라는 그런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얘는 jQuery의 형태의 객체로서 객체 집합으로서 여기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복잡한 거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쉽게 p 태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특정한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4가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동작을 시킬 때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요. 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자, 이거를 이제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다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추가적으로 EQ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 변경시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모든 픽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EQ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 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별히 id라든지 클래스 값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EQ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물론 틀린 데도 있습니다만 모든 시작 숫자는 여기고요. 그래서 2라고 적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집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집합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객체의 집합은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 객체 집합에 대해서 특정한 선택 메소드, 그 다음에 변화를 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메소드, 이런 형태로 메소드를 연속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jQuery의 좋은 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자,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우리 쉽게 갑시다.
자, 모든 p 태그들 선택해서 테스트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그냥 html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p 태그들, 우리가 테스트해도 모든 p 태그들에 대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특정한 태그, 번째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하려면 EQ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몇 번째 태그라는 것만 명시를 해주시면은 특정한 태그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jQuery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거 그냥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i는요, i 지금 4개 있죠. 4개. i 뿔뿔. 자, 우리 4개를 반복시키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테스트, eq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i 적어주시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반복되면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i 값을 넣어줘라. 혹은, 자, i 값을 넣어줘라. 라고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복문.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4개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그냥 개수만큼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 랭스라는 그런 속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랭스라는 속성은 이 집합의 길이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냥 문자열을 썼을 때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여러 개의 집합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폼이라고 섞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if 이가 나는 세 번째 거만 다른 방식으로 할래. 얘는 AAA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U 플러스 I야. 라고 해주게 되면은 4개가 반복이 되면서 가는데 세 번째 거만 이 조건이 맞아서 AAAA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Q를 이용을 하면은 그런 집합적인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식이라든지 부모 접근도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라든지 부모 접근은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이걸 div로 묶었어요. 자, 이렇게 div를 묶어놓고 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자, div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럼 이 테스트에는 당연히 지금 div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냥 델라스로 제가 테스트에 길이를 찍어 볼게요. 자, div를 하나니까 죄송합니다. 램스가 제가 몇 개가 있는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이 찍혀요. 그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을 가져왔을 때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 자식 요소들, 자, 얘는 자식 요소가 p 태그 4개가 있죠. 걔네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다가 children이라는 children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자식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children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2라고 수치가 변한 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테스트의 children 요소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hildren 요소 중에서 특정한 태그 선택을 해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iv 중에서 우리가 p라는 그런 태그를 가지는 자식 요소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 요소 접근을 할 때 children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예 find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find로 접근을 하시면 자식 요소가 몇 단계로 내려가든 간에 이 아래 또 새로운 자식 요소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몇 단계가 내려가든 간에 우리가 찾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find라는 요소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부모 요소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꾸로 부모 요소로 올라갈 때는 parent 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모 요소를 여러 개로 올라가서 찾고 싶다 라고 할 때는 parents 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children과 find, parent, parents가 있게 되겠고요.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식 요소, 바로 자식. 자, 여기서 자식의 자식으로 가고 싶으면 children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자식이 여러 개 들어갔을 때 찾고 싶을 때 find. 그 다음에 바로 부모 갈 때는 parent. 또 부모로 갈 때는 paren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요소 중에서 몇 개 단계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요소를 찾고 싶을 때는 parent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그러면 특정 어떤 요소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